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까라면 깔 말이 많아. 뭐 이런 비슷한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한때 까라면 까 이 말은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흔하게 좀 해오던 말이고 듣던 말이고, 그러면서도 뭐 문제의식을 크게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서도 참 많이 들었고 학교나 회사 생활하면서도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식의 지시는 오히려 일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김대리가 있습니다. 그는 신입 직원한테 책상에 있는 회의자를 10배 복사해서 빨리 갖고 오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A씨는 무작정 복사기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누구에게 나눠줄 자료인지, 그리고 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라 복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서둘러 일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의는 매우 중요한 고객사와의 미팅 자료였고, 그 자료는 계약 성사를 위한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A씨는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단순히 그렇게 빠르게 할 것만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완성도 있게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A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리더가 단순히 일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이 회사나 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해야 진정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팀원들이 업무의 목적과 중요성을 명확히 할 때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리더의 행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업지향형 리더십, 또 다른 하나는 관계지향형 리더십입니다. 과업지향형 리더는 주로 업무 목표와 성과를 중요시하고, 관계지향형 리더는 팀원들과의 관계와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춰야 됩니다. 과업지향형만 강조하는 리더는 로봇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회사에는 과업지향형 리더가 많을까요? 관계지향형 리더가 많을까요? 네, 여러분 예상처럼 과업지향형 리더가 더 많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단기 성과를 중요시하고 매출 목표나 생산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것을 우선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향형 리더가 더 적합해 보이고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 속의 부하 직원들은 과업지향형 리더들의 업무 지시에 대해 이걸 또 왜 하지? 또 쓸데없는 거 시키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상사의 지시가 그저 의미 없는 반복 작업으로 느껴지게 되고, 팀원들은 헌신이나 희생의 가치를 잊게 됩니다. 개인의 목적과 조직, 즉 일의 목적이 따로 분리되기 때문이죠. 그럼 관계지향형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균형을 좀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B씨의 팀이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팀장은 자, 오늘 다 야근이야, 야근. 지금 하는 일 중요하니까 오늘로 끝내야 돼. 다들 알았지? 라고 말했습니다. 팀원들 감정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가득하죠. 뭐가 왜 중요한 것인지 말도 안 해주니 지한테나 중요한 일이지 그게 나한테도 중요해? 왜 내가 야근을 해야 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팀장은 뭐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았을까요? 왜 이 일을 끝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야근은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면 큰 계약을 따낼 수 있고, 이는 우리 팀의 성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희생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팀의 존재 이유를
이번 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해봅시다. 이렇게 지시의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의 동기부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미 전달에 성공하면 팀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조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감 표현입니다. 많은 상사들이 공감 표현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하 직원들의 업무는 권위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수행될 뿐 능동성이 사라집니다. 공감 표현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권력 차이를 희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부하 직원의 자발적 의욕을 높이고 능동적인 업무 태도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직장인들 회식은 좀 꺼려 하잖아요. 회식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박 팀장은 회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식을 꺼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조직 결속력 차원에서 자주도 아니고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회식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비워두세요. 오랜만에 회식 한번 합시다. 다들 빠지지 마세요. 특히 김대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은 또 올 게 왔구나. 별다른 말을 못하며 애써 좋은 티를 냅니다. 그저 상사의 권위에 눌려 눈치만 볼 뿐 속으로는 불만이 쌓입니다. 자, 그럼 박 팀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았을까요? 다음처럼 몇 마디 더 붙이면 팀장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고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다 함께 회식하려고 합니다. 최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금요일 회식이 부담스럽겠지만 우리 일정상 이날이 최선인 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석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김대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김대리, 취합해 줄 수 있죠? 이렇게 공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기꺼이 참석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상사가 팀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팀원들은 더 큰 자발성과 능동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팩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 전달과 공감 표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까라면 까! 이런 지시로는 팀원들의 동기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과업지향형 리더십과 관계지향형 리더십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아는 것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